네, 오늘 아침에 신인규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 장인수 기자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했던 의혹 제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사실 확인이 된 단독 보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접촉한 정부 관계자도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과 거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예.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실 그 아침에 그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서 네. 그 장인수 기자가 좀 터뜨린 내용인데, 네. 우선은 팩트 체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어제 저녁에도 장인수 씨가 그 어떤 개인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근거를 밝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런 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어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그 방송을 하는 것은 네. 저는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가장 큰 확성기인데 그 가장 큰 확성기가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다 국민들 앞에 표명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앞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뒤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언론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더 뼈아플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제 그 장인수 씨의 그런 좀 무책임한 발언, 이건 거의 음모론 중에서도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그런 행태의 어떤 보도의 형식을 취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심각한 해로움이 있다. 네. 그렇게 일단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에도 무슨 그 뉴스공장에서 편의대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무슨 담입한 무슨 위장 경찰에 비유해서 그 뉴 이재명 때도 비슷한 음모론을 퍼뜨렸고. 네. 또 KTV 때도 그 정청래 대표 악수 사진이 무조건 대통령 채널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KTV의 공직자들을 또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괴롭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또 돼버렸고. 네. 또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그 이름 빼달라는 문제와 최근에도 이란 정세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글쎄 심각하지 말이에요. 않습니까? 예. 근데 국무회의를 잘 하고 있는 대한민국 행정부 2인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것이 과연 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가 내지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김어준 씨 채널에만 도움이 되지 나머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더 겸손하게 정말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좀 언론의 기능에 맞게 좀 해야 될 필요가 큰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명 앞에 겸손할 필요 없어요. 진실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뉴스공장이 반명 매체로 확실하게 정체성을 굳혀가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조국혁신당이 이번 그 검찰개혁 정부 안이 검찰에게 수사권을 사실상 남겨둔 누더기 개혁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번 정부안이 실제로 검찰 권한을 유지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계적 개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검찰개혁이 오랜 시간 걸려온 개혁과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정치권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그 대상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할까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거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라는 거악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형사와 관련된 형사 시스템은 또 망가졌다라는 평가를 일선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엉망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모든 이 비정상을 지금 정상화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피해자 아니시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삶,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무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고 차분한 이성적 접근을 주문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법사위 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 저는 이분들을 이제 집권 야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집권 야당. 이 집권 야당들과 또 조국혁신당은 선명 야당이죠. 예. 그 선명 야당 박은정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법사위당이 또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조직 법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조직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하나의 팀으로 지금 정부를 아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거기다가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 선거에 그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강하게 또 정부를 지금 또 질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법사위 안대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당은 존재하는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누구의 더 책임이 큰가?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추미애 위원장이 네.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됐다고 치고요. 네. 만약에 검찰개혁법안이 추미애 위원장의 뜻대로 했다가 또 실패하면 네. 그때 추미애 도지사는 그럼 어떤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마련한 공수처 법안과 중수청 법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이 됐고, 네. 지금 또 중수청은 행안부로도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원래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저는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된 것이다. 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부안에 대해서 도 넘은 공세를 펼치는 것은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저 네. 그렇게 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은 아니고 보완 수사 요구권이나 그 사건 통제 권한이 부여되면 결국 과거의 수사 지휘권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법적으로 볼 때 보완 수사 요구권과 과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동일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게 검찰개혁이 두 가지 평면이 동시에 존재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하나는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정치 수사라고 하는 쪽은 억울한 피의자를 만드는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저는 매우 우선 안타깝고요. 네. 지금 이야기 나오는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에 관한 문제는 억울한 피해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민생과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일반인들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정치 수사, 표적 수사랑 연결시켜 가지고 검찰들이 윤석열화 돼 가지고 뭐 또다시 정치 검사 짓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논의의 평면 구조가 완전히 다 뒤죽박죽 섞여 가지고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네. 그럼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직접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잘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안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게 문제인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특수부를 억제하고 형사부를 부양시켜주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인데 그렇죠. 그때 거꾸로 했거든요. 네. 특수부를 부양시키고 형사부를 억제해가지고 경찰대 기득권들과 그 수사권을 논아먹는 식으로 개악을 한 겁니다. 그 적폐청산을 이유로 해서 말이죠. 아니 그 대표적인 예가 특수부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 특수부를 늘려준 게 조국 민정수석이고 네. 또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서 검찰 대검의 간부들 8자리 중에 7자리를 특수부 검찰로 깔아준 게 또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 1월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라고 마지막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도 설계도 잘못됐고 운용도 잘못됐다라는 것이 국민적 평가고 현실인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돌려 세워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도 개혁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운용도 잘해야 검찰 개혁을 성공하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가다 보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럼 올바른 검찰 개혁의 방향은 특수부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표적 수사, 그러니까 즉 수사 개시권이라고 하는 인지 수사, 정치 수사를 금지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검찰청법 폐지로 이미 다 법안에 반영이 끝났고요. 동시에 남은 문제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거 형사부 검찰들이 했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보안 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남겨놓는다든지 뭐 전권 송치를 통해서 검찰이 사건을 좀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보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수사를 통제하는 권한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검찰이 잘해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더 잘 살려나갈 것이냐. 네. 국민 전체를 위한 논의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수사와 이런 일반 국민들의 민생 수사 사안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마치 목소리만 크면은 뭐 선을 독점하는 것처럼 뭐 윤석열을 세게 까면은 본인이 정의로워지는 것처럼 이게 구도가 잡히는 것은 전 바람직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아니다. 네. 전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논의의 계층대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촘촘하게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 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윤석열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까지 위태롭게 만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윤석열이가 거악인 건 맞거든요. 네. 저도 거악을 때리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예. 윤석열이를 때려서 반윤을 하면 그 사람이 정의가 되나요? 아니 그러면 이성윤 의원은 뭐 윤석열한테 늘 싸워서 반윤 검사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전준철 검사를 특검으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런 네, 사람은 네. 올바른 사람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반윤만 하면은 본인들이 절대 선인 것처럼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 저기 그렇게 가면 안 이문정 되고 검사도 뭐 이야기하기로는 과거에 윤석열하고 이성윤은 아삼육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그 경희대학교 후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검찰 개혁은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대명제에 우리가 다 동의한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위를 나눠서 네. 각각의 필요한 역할들을 세팅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 너무 소모적으로 논쟁을 거듭해 나가는 것은 전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 개혁안이 검사 출신 인사들이 주도해서 설계됐다는 점도 조국 혁신당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개혁을 설계할 때 검사 출신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개혁의 한계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더군요. 근데 이제 개혁이라는 거는 내부자들이 동참을 해서 아까 제가 운용의 면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내부자들의 동의와 설득도 같이 얻어가는 게 개혁의 성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내부자들에게만 그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또 네. 외부의 국민적 민주적 통제가 예. 적으로 잘 융화되는 것이 개혁의 성공 조건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의 논의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네. 검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예, 그리고 그- 왜 검사들은 지금 조용하냐? 예. 그러니까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래요. 이제 이프로스 게시판이 너무 조용한 거 보니까 검사들도 지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적폐 검사들도 이거는-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니까 그 네. 법사위당의 주된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검사들이 찍소리도 못하는 거는 정성호 장관이 제압을 잘해놨기 때문에 네. 검사들이 찍소리 못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마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주는 반증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검찰 인사가 들어와서 개혁에 실패한다? 그럼 반대로 검찰 인사가 다 빠지면 개혁에 성공하나요? 그럼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도 박상기 교수 검찰 출신이 아니었고 그리고 민정수석도 조국 대표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개혁을 다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왜 윤석열이 나오죠? 왜 특수부는 강화되고 형사부는 약화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미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방법을 들고 나와서 이미 시간은 한 6, 7년 흘렀는데 윤석열 시대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문법을 유지한다면 저는 이건 매우 좀 답답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문제는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무엇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 검찰 개혁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찰을 정상화시킬 것이냐.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 경영인의 마인드가 아주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영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전 잘 해내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국가 경영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하는 게 저는 맞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뭐 반박, 불만,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의 진심인 의원들의 어떤 집중적인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팀 김어준의 이재명 정부 공격에 따른 방편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개파 정치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그 개파 정치가 여의도에도 있지만은 네. 외부에도 개파 정치가 있다. 예. 그게 이제 개파의 수장이 김어준 씨로 저는 지목을 한 것이고요. 뭐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현직 총리도 우습게 여기는 정도면은 최소한 의전 서열이 뭐 대한민국 5위 이상에 뭐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김어준 씨 개파의 가장 핵심들은 뭐 딴지 게시판을 민심의 척도로 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정청래 정청래 대표가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 최민희 위원장도 뭐 글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뭐 조국 혁신당 인사들 특히나 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니까 월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뭐 연속 이렇게 3일 내내 그 출근을 할 정도로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김어준 씨 개파의 상당수가 거의 그 법사위에 지금 있는 집권 야당 의원과 선명 야당 의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뭐 최민희 방통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김어준 씨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강한 논조로 한단 말입니다. 뭐 네네. KTV 사건 때도 그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씨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는 제가 좋은데 문제는 그 방향성이나 그 방법론이 너무나도 정치 권력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줄 목적이 너무 네. 많이 드러났다. 뭐 예. 대표적으로 조국 대표도 아니 왜 나한테 자꾸 비판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대권론 띄운 분이 김어준 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망을 하려면 김어준 씨를 원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권 전반이 김어준 씨의 소나기에서 약간은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눈치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채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김어준 씨가 자중하거나 예. 만약에 그 자중하는 것이 어렵다, 뭐 겸손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중이 힘들다면은 저는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이제는 김어준 씨한테 가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인지도를 높여서 정치적 이익으로 환원받는 구조를 이제는 정치인들이 그걸 깨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뭐 한계에 온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